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최정현입니다. 김양수입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네. 요거 하기 전에 동영상에서는 이 타일 자재 종류 뭐 어떤 게 있고 뭐 이런 걸 많이 했잖아요. 예. 이번에는 이제 좀 더 이제 실무적으로 실무적으로. 감리 실무 입장에서 아, 예. 초급 뭐 신규 감리원들께서 이제 이 자재 승인 요청이 왔을 때 어떻게 이제 처리할 것이냐, 검토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이런 걸 좀 배워보려고요. 아,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아주 뭐,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감리자 업무 중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네. 자, 이게 보시면 이제 화면에 이제 나오는 게 네. 이제 우리사 이제 자재 승인 요청서 양식이잖아요. 네, 많이 본 내용이네요. 네. 첨부에는 뭐 KS 인증서 4번 뭐 이렇게 막 쭉 붙어 있고 그죠. 그렇죠. 근데 궁금한 게 네. 제가 이제 이 자재 승인 요청서는 어차피 이제 시공사가 이제 제출하는 건데 네, 네. 시공사 조직에 뭐 시공팀도 있고 품질팀도 있고 완제팀도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자재 승인 요청서는 이 요청한 주체가 주체가. 누구냐, 작성한 주체가 누구냐, 네. 그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지난번 현장에서 이 품질 관리자하고 네. 공사과장하고 네. 서로 자기 게 아니래요. 그럼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현장 소장이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업무 분장이 돼 있잖아요. 모든 일이. 시공자는 시공사를 시공을 하는 거고, 실제 이 자재는 품질 쪽에 더 가깝잖아요. 그래서 품질 관리자의 업무 중에 그 항목이 들어가 있어요. 아, 자재 승인에 또 요청할 때 그럼요. 그런 행위를. 네, 예. 또 전문성이 있고, 그냥 검수는? 검수는 행위 안 아, 됩니다. 검수는 아니고. 예, 그건 아니고, 아, 검수는 시공자가 관리자가 해야 됩니다. 시공 담당이. 시공 담당자. 예. 구분이 돼 있어요. 그렇구나. 예전엔 같이 했는데, 음, 예전에 이제 국토관리청 점검을 통해서 그게 나눠놨어요. 당신은 이걸 하면 안 된다. 아, 이것만 해라. 그렇군요. 예, 범위를 아예 그냥 명확하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저희 이제 우리 감리 이제 처음 하시는 분도 네네. 그냥 시공사의 이제 업무 분장을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되니까. 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재 승인 요청 자체는 품질 관리자한테 받고, 아, 그렇죠. 검수는 이제 어차피 담당 기사하고 네. 그죠?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아직 그게 이제 익숙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아, 그런가요? 예. 좀 약간 좀 현장에 혼선이- 시공사도 좀 약간 혼선이 있고 혼선이 그죠? 있어요. 그럼 뭐 저희가 뭐 정리해 주죠. 뭐. 네. 법적으로 돼 있는 상황이라면 품질 관리자가 하는 걸로.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재 승인 요청 이제 검토 하면 네. 저희가 이제 승인하는 이런 행위가 이제 뭐 법적인 기준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있죠. 그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예. 자재가 너무나 중요해서 주택법 44조에 1항에 세 번째에 넣어놨습니다. 마감 자재에 대해서. 경분주택과 동일한 여부에 대해서 적합성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아, 그렇죠. 예. 뭐 이제 마감 자재뿐만 아니라 좀 더 크게 보면은 전체 사용 자재 적합성 검토를 감리가 하는 거잖아요. 예, 그거는 예. 2번에 들어가 있죠. 건축 자재가 관계 법령에 맞는 기준인지를 그렇게 하게 돼 있고, 마감 자재는 또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재가 우리가 이제 이 시공이 이렇게 뭐 잘 되어 있더라도 이게 뭐 자재가 만약에 품질 기준에 안 맞는 자재면 어차피 이게 다 재시공해야 되는 거죠. 심각하죠. 그죠? 심각합니다. 이 자재 승인 자체가 되게 중요하고 예. 그런 업무 같아요. 아, 그럼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 뭐 자재 이제 품질 이런 걸 이제 확인하려면 이제 뭐 화면에 보신 것처럼 시험 성적서 네,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있죠. 이제 일단 뭐 자재 선정 시에 네. 일단 뭐 제일 중요한 게 처음이 뭐예요? 이게?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마감 자재가 견본주택에 그대로 사용한 걸 승인해 주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죠. 예. 이 견본주택에 모델하우스 설치된 내용이 동일한지 여부를 착공 시에 시공자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그 내용을 확인하는 그 내용이 제일 중요하고, 일단은 그 색상이나 이런 규격 이런 것이
견본주택에 있는 마감재재 리스트하고 동일한지가 먼저 봐야 동일한지. 된다. 예, 동일한지. 그죠? 예. 먼저 봐야 되고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이제 우리가 이제 화면에 나온 것처럼 예. 시험 성적서를 이제 확인해가지고 품질을 이제 확인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시험 성적서의 항목이 엄청 많아요. 많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또 무슨 기준으로 우리가 확인하느냐,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게 KS 기준에 따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동등한 제품을 또 사용하도록 감리자가 또 승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보통 시방서에 보면 예. KS 기준 뭐 동등 이상 네. 이렇게 많이 그 적어놓으니까 동등인데 만약에 미달한 거를 승인한다는 거는 그건 현장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건 나중에 모든 그 책임이 감리자가 승인하기 때문에 썼다고 하면 큰일 날 일이거든요. 그래서 동등 이상. 특히나 이제 제품이 만약에 생산 연도가 올해가 지나서 새로운 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한 번씩은 생기거든요. 아 그래고요. 맞아요, 맞아. 그때도 동등 이상이 제품인지 기존보다 기존을 대비해서 그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타일 같은 경우도 자꾸 새로운 자재가 막 나오니까 그렇죠. 그죠? 그냥 이 자기질, 도자기질 그 기준 안에 이제 좀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그죠? 있죠. 근데 예, 예. 그 기준보다는 높아야 된다. 높아야 된다. 그죠? 동등.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타일 같은 경우는 이제 케이스가 있으니까 네네네. 뭐 케이스 기준에 따르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죠? 그 다음에 또 확인해야 될 건 뭐예요? 네. 그 다음에 확인할 세부적인 사항은 예, 품질관리 계획서 안에 자재 품질 시험 계획서가 있거든요. 거기도 타일이 있잖아요. 있죠. 예. 반드시 있죠. 그때 케이스 기준이 들어가 있는지. 말씀하신 게 예. 품질 우리 관리 계획서에 보면 이제 그 타일 관련된 시험 항목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자재 승인 요청서에 왔는 그 시험 성적서 안에 안에 그 품질 관리 계획서에 하고자 했던 그 항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가? 그렇죠. 그게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제일 중요하죠. 그게 빠졌으면 없으면 다시 시험 오류를 보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거를 충족할 수까지. 맞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우리 또 이게 보면 첨부 중에 이제 이게 성과 대비표 하는 게 있잖아요. 네, 있죠. 그죠? 예. 이게 이제 자재 승인 요청할 때 이제 우리 이 성과 대비표를 같이 이렇게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네. 혹시 현장에서 성과 대비표를 안 준다? 안 준다. 예. 아니 뭐 보통 그 어떤 현장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제조업체에 있는 그 공급 승인원을 예. 그냥 감리단에 그냥 던져주는? 여과 없이 그냥 토스를 딱 하잖아요. 힘들죠. 그다음에 아무도 없어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사전에 방지하는 게 중요한데요. 예, 모든 샘플화하면 모든 게 이게 업무가 효율적으로 돌아가잖아요. 착공 시에 샘플을 주는 겁니다. 시공사한테. 아 먼저 예. 이렇게 해야 된다. 여기에 꼭 이렇게 해달라. 음. 특히 품질 관리자한테 정식 문서가 아니더라도 주면 또 그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꼭 시험성과 대비표가 붙어서 오도록 그래야만 감리단에 있는 품질 담당 감리원도 좀 능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걸 보고 케이스 기준에 맞는지 여부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아 맞아요. 이게 일일이 이제 감리원이 예. 그 케이스 기준 찾아가지고 네. 이걸 비교하기에는 시간도 좀 너무 힘들어요, 그죠? 네, 시간도 없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15년 전에 15년 전에 우리 회사 첫 입사해가지고 와, 감리할 때는 그걸 몰랐어요. 잘하셨네요. 근데 네? 나 품질 관리자가 할 줄 몰랐어요. 난 그냥 제가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감리자가 네, 그래가지고 어허. 제가 케이스 기준 다 뒤져가지고 예. 그걸 다 만들었거든요. 아,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사 일찍 다녔어요? 그런가요? 아닌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네. 이게 이 성과 대비표가 꼭 붙어야 되는데 붙어야 되죠. 이게 이제 누락된 경우에 꼭 이제 좀 품질 관리자한테 요청해가지고 네네. 좀 꼭 이렇게 챙겨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네. 네. 자, 그 다음에 또 이게 문제죠. 네. 이게 화면 보시죠. 화면.
어이구야 이게 중국말인데요. 그죠? 아. 이게 보면 그거 아는 게 산자 하나 있네요. 산자. 예. 이게 보면 이제 이 요즘 타일 자체가 워낙 중국산이 많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입니다. 또 폴리싱 타일 아까 우리 1편에서 얘기했던 뭐 예, 예. 포세린, 폴리싱 이런 거는 대부분 다 중국산인 것 같아요. 예, 예. 대형 타일들. 그럼요. 맞죠? 예. 그래가지고 이러면 이제 중국산 업체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케이스 인증이 없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근데 우리가 이제 케이스 없는데 승인을 해주죠. 현장에서 네. 사용 가능한지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이게 국내 시험 성적서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으면 타 현장에 성적서라도 붙어오긴 하는데 대부분 이게 주공 현장 주택공사에서 한 자재 승인 내용을 가져오면 그래도 이게 승인하는 사람들이 좀 그래도 주공을 했던 거기 때문에 LH, 오류가 없을 거라고. LH, LH. 주공은 예. 그게 언제적 주공입니까? 그 도대체? 2003, 예, 좀 됐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게 이제 또 하나는 그게 만족을 하는 여부를 좀 우리가 감리원이 좀 챙겨야 되는데 외부 레심을 보내서 한국에서 시험 적서가 나오는 그 우리 시험 연구소가 있잖아요. 그럼 보내면 다시 한글로 다 나오잖아요. 해결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예. 이 화면에 있는 저 중국 시험 성적서가 네, 부터가 이제 자재 승인 요청이 왔다. 왔다. 그러면 일단 이게 견본주택과 동일할 경우면 뭐 자재 승인을 해주는데 현장 의뢰 시험을 하자 이런 말씀인가요? 그렇죠. 아, 근데 이게 자재 선정이라는 의미는 이제 우리 감리자 업무상 하기는 합니다. 근데 벌써 예, 승인하기 전에 뭐 모델하우스 만들 때 벌써 자재는 선정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정은 돼 있죠. 돼 있죠. 네. 그래서 그걸 지금에 맞는 이제 케이스 기준에 맞는지가 이제 나중에 확인하는 절차인데 어떻게 보면 좀 예, 그런 행위가 모델하우스 꾸밀 때 감리자가 현실적으로 참여하기는 어려운데 그런 행위가 있을 때 시공자가 아니면 특히 품질 관리자가 그 좀 그런 부분을 미리 확인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면 나중에 이렇게 승인할 때도 좀 수월하지 않을까요? 좀 이렇게 어려운 얘기죠. 가능할까요? 제 바람입니다.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게 아, 예. 중국산 그 예전에는 이게 보면 그때 저 처음 감리할 때도 저런 게 하나씩 있었는데 있었습니다. 그때는 지금 그 화면 보시면 밑에 빨간색으로 해석을 해놨어요. 있죠. 네, 해석을 해놨어요. 네, 근데 예전에 저 처음 받을 때는 네. 없었어요. 그냥 없었죠. 중국 그 한문 쭉 썼는데 그냥 뭐 숫자만 보이고 이게 뭐 한문은 못 읽겠고 못 있죠. 네, 그래가지고 뭐 그때 뭐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죠? 이게 좀 이걸 내보고 승인해달라는 얘기죠. 그죠? 이게 요새 좀 많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 우리 BKS 제품은 현장 의뢰 시험을 해가지고 그렇죠. 반드시 품질을 확인해야 확인하는 된다.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렇게 예. 정리하시죠.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정도면 예. 이 자재에 대해서 우리가 이 타일 그 자재 승인할 때 예. 검토를 다 한 건가요? 이 정도면? 예. 뭔가 빠진 것 같은데. 빠졌죠. 네. 관련 기준에 이제 이 요구되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타일 같은 경우에 특히 미끄럼 저항성. 예. 지금 현재 아파트 바닥에, 주방 바닥에, 현관 바닥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폴리싱 타일에 대해서 기준은 사실 없습니다만은 이 미끄럼 저항성에 대한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거 또 화면에 또 있네요. 아, 이거 준비 잘 하셨네요. 이거 미끄럼 저항성에 대해서 예. 좀 설명해 주세요. 이 적용 부위가 좀 이게 다양합니다. 이게 어떤 기준들이 이 건설 기준 코드에 보면 욕실에 규정되어 있고 또 이렇게 건축물의 로비에 좀 돼 있고요. 케이스 기준은 욕실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욕실 바닥에. 그다음에 LH 전문 시방소에는 계단실, 복도 이런 공용 부위에 표현되어 있고 이 케이스 성능을 보면 동적 마찰 개수 0.4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한 수치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설계도서에 그 CSR 0.4 이상 아, 그렇죠. 아마 주택법
그 공동주택 그 설계도서에는 없어요, 그죠? 없어요. 그저 네, 관공사 관공사요. 네, 네. 거기 주기에 보면은 네. 항상 그 서부 그 CSR 0.4 이상 이렇게 흔히 이제 우리 아파트에서는 예. 바닥이 이제 미끄러지지 말라고 물을 사용하잖아요. 그때 이제 미끄럼 저항성이 없으면 넘어집니다. 그렇죠. 골로 갑니다. 골로. 네. 저기 보니까 예전에는 저게 CSR 하는 게 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뭐 하여튼 0.5 이런 말도 꽤 있었거든요. 있었죠. 어떻게 보면 이게 정적 마찰 계수하고. 아, 정적 맞죠. 근데 이게 2013년에 이게 없어졌대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뷴 상태의 동적 마찰 계수만 0.4 이상 인정해 주는 거고. 동적 맞춰 개수. 그리고 제가 또 이거 LH 전문 지방서 이렇게 한번 보니까 예. 이 관공사, 관공사. 그러니까 뭐 공공 임대주택 이런 데 아, 보면 예. 주거 그 약자형. 주거 약자형 아, 주거 그런 약자형. 주택이 몇 프로 이상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있죠, 그죠? 있죠. 예. 거기 보니까 이제 주거 약자형 욕실 바닥 같은 경우는 이제 CSR을 0.65 이상 되게 상향시켜 놨더라고요. 아, 많이 높여놨네. 아무래도 좀 노약자나 이런 노약자니까. 분들이 많으니까 음. 그런 것 같습니다. 좋은 기준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네, 하여튼 이게 그런 상황이고 네. 이게 금방 이제 상무님 말씀하신 이 관련 법규나 네. 기준의 어떤 요구하는 성능. 그죠? 이게 확인하는 게 또 사실은 놓치기 되게 쉽거든요. 그죠? 쉽죠. 네. 혈세대상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이제 네.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 기준이 예, 예. 있잖아요. 그죠? 있죠, 있죠. 보면 뭐 타일은 별로 관계가 없겠지만 예. 이게 실내 마감 재료 같은 경우에 어떤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 아, 그리고 예. 포말레이드 이런 시험을 꼭 하게 돼 있거든요. 라돈도 해야 됩니다. 라돈은 또 별도 기준인 것 같아요. 있죠. 라돈. 예. 네. 그러니까 이건 또 별도 기준으로 라돈이 있고, 성면. 예. 하여튼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이제 KS 기준이나 이 시방서만 보면 예. 이게 다 빠질 가능성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준공할 때, 예. 자재 승인할 때는 맞다고 우리가 승인해줬는데, 예. 준공할 때는 이런 걸 이제 막 인정 이런 것 때문에 막 챙기다 보면 없어요. 없어요. 그죠? 예. 예. 이런 걸 이제 이 자재마다 다재마다. 어떤 그 타법이나 이 타법. 법규나 기준에서 그렇죠. 요구하는 예. 이런 사항도 꼭 자재 승인할 때 예. 챙겨줘야 되겠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폭넓은 네, 그 간대 지식이 좀 요구되고 있죠. 그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이 두 편에 걸쳐가지고 예. 이 타일 공사 이제 자재 승인할 때 예.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걸 한번 알아봤는데요. 예. 하여튼 뭐 많은 뭐 도움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너무 잘해주셔서 네. 제가 더 많이 배워갑니다. 혹시 또 이제 우리 그 의사뭐 신규 감염 분이나 예. 뭐 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어떤 뭐 이런 자재는 예. 어떤 거 이제 확인하면 좋겠냐 이런 거 뭐 댓글 달아주시면 또 저희가 한번 이게 좀 폭넓게 검토해가지고 예.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